북조선에선 이미 핵을 가졌습니다. 남북 역사상 가장 성공한 첩보전, 흑금성 사건을 다룬 윤종빈 감독의 5번째 장편 영화 진짜 지리는 첩보물 공작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장군님께서 박 선생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총격전, 추격전, 맨몸 액션 하나 없이 배우의 눈빛 연기와 대사만으로 지리는 긴장감을 표현했는데요. 007이나 본 시리즈 같은 액션을 기대했다면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게 진짜 첩보전이죠. 감독은 스파이가 액션을 쓴다는 것은 작전에 실패한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 그럼 1993년부터 98년까지 펼쳐진 복잡한 첩보전을 한 편의 영화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디테일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더불어 옥의 티와 아쉽게 삭제된 장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줌인 시작합니다. 저에게도 조국은 하나입니다. 영화는 해외 관객을 위해 당시 남북의 시대적 배경을 자막으로 먼저 설명합니다. 그리고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권력을 승계받은 김정일의 핵에 대한 행보와 2005년 이루어진 남북 최초의 합작 광고의 두 주인공 이효리와 북한 무용수 조명애가 만나는 장면이 교차 편집됩니다. 당시 광고 촬영 메이킹 필름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 광고 촬영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배경에 북한에 침투한 스파이 흑금성이 있었던 것이죠. 북한이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영변 원자로에 대한 특별 사찰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핵무기 비확산 조약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작전 중인 박석영 장면으로 연결되는데요. 원래 오프닝 장면으로 안기부 비밀 안가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작전 대상인 황병철 사진을 들고 나가는 컷으로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분량상의 이유로 아쉽게 삭제됐습니다. 미끼를 던지고 상대방이 물길 기다리는 게 낚시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공작 장면을 낚시터로 설정했습니다. 황청민 형, 그놈은 낚시를 하는 거요. 낚시 겁내 좋아해 이씨. 같이 좀 가셔야겠습니다. 짧은 순간 스파이의 눈빛을 보여주는 황정민 형님. 광주에 있는 실제 낚시터입니다. 고여있는 물이라 너무 더러워서 스태프들이 진짜 걱정하며 어떡하냐고 하니까 정민이 형은 어떡하긴 뭘 어떡하냐며 그냥 들어가 이씨 라며 망설임 없이 뛰어드셨다고. 1992년 1월 안기부 내사관에게 대북 공작원 제안을 받았다. 시간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박석영의 전사를 설명합니다. 육군 3사관학교 출신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던 초엘리트 장교였으나 갑자기 소령으로 제대 후 술과 도박으로 폐인이 된 박석영. 과거 군장교로서의 내 모습은 지워야만 했다. 이곳은 실제 청도의 소싸움장에서 촬영했습니다. 후임 장교에게 돈을 빌리는데요. 술은 입에도 안 드시던 개나부터 이게 뭡니까 이게? 소령으로 전역했는데 돈을 빌려주는 후배가 중이라는 건 갭이 너무 커서 현실적으로 좀 어색하긴 합니다.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 일부러 신형 불량자가 된 석영. 이것이 나의 첫 번째 임무였다. 그리고 조선족 출신 핵물리학자 김장혁 교수를 한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두 번째 임무의 시작으로 김장혁의 제자 황병철을 낚은 것입니다. 국가안전기획부 해외실장 최학성. 감독의 아버지 유품인 버버리 코트를 조진웅에게 입혔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키가 크셨다고 하네요. 지금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예? 앉아. 진짜 중국인 같은 느낌을 살리려고 실제 제중 동포를 캐스팅했습니다. 나 그런 거 전혀 모른다. 예, 병철시 스승인 김장혁 교수는 잘 알고 있어. 김장혁 교수를 한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가짜 학술회를 연 안기부. 흑금성의 실존 인물인 박채서의 증언을 토대로 실제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다 재현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안기부에서 북한에 핵이 있다는 가정을 먼저 하고 여러 추측을 통해 조선족 출신 물리학자를 찾아내 회유해 봤더니 미화 10만 달러, 자제분들 진로까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 북한의 핵 개발자였다고 하네요. 북조선에선 이미 핵을 가졌습니다. 북한의 원자료 장면은 부산 하수도 처리장에서 촬영 후
CG로 리터치해서 만들었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북한 대외경제위 심의처장이야. 우선 그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그럴듯하게 보이는 해외 사업가로 위장해. 이제 북한의 핵무기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 최고 권력층에 침투하기 위한 공작이 시작됩니다. 자네 정체를 아는 사람은 나를 포함한 셋뿐이야. 나, 안기 부장, 코드 1. 여기서 코드 1은 대통령을 의미하지만 실제 흑금성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본인과 공작관 단 둘이었다고 합니다. 안기 부장은 임기가 끝나면 나갈 사람이고 대통령도 작전을 몰랐다고 하네요. 평양이 무너지는 날, 대동강에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마침 금성에 대한 책을 보고 이름을 지은 건 영화적 설정입니다. 실제로 스파이가 쓰는 암호명은 아무 의미가 없는 단어라고 하네요. 어느 누군가 문서를 봐도 누구인지 짐작도 못해야 하기 때문이죠. 완벽하게 장사치가 돼야 돼. 표정, 옷차림, 행동 뭐 하나 어긋나는 순간 적들이 자네 정체를 알아챌 테니까 말이야. 어? TV 속에 이경영 형님이? 영화 게임의 법칙에서 사기꾼 만수로 등장했던 장면입니다. 사업가가 아니라 사기꾼을 보고 연습을 하네요. 자네 고향이 경남 마산이라고 했나? 실존 인물 박재선은 충북 청주 출신입니다. 자연스러운 연기를 위해 실제 황정민의 고향인 마산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조총련계 제1교포 키요하라 히사시를 만나는 흑금성. この100人力の機関銃の引きが直行くとその価値がわかります。 이 역시 박채서의 증언을 토대로 구성했습니다. 북한에 연이 있는 제1교포를 만나 친해지는 과정만 3년이 걸렸지만 영화적으로 압축해서 표현했습니다. 북한 대외경제위와 거래를 트기 위한 유일한 루트일 거야. 압축한 만큼 부족한 설명은 대사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아웃이다. 가이 새끼야. 이 장면 이후 키요하라가 베이징 북한 대외경제위에서 정무택과 김명수를 만나 보고하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南朝鮮の内部にも再調査をさせましたが、出身成分による緊急の限界に不満を抱いているものだとはっきりわかります。 이 골목은 중국이라는 설정이지만 사실 대만에서 촬영했습니다. 중국 로케이션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드 배치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중국 촬영이 완전히 불가능해져서 급하게 대만을 캐스팅하게 됐죠. 원래 첩보전이라면 그 누구도 모르게 해야 하는 미행이지만 첩보 영화의 클리셰적인 설정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영화의 최대 숙제는 아무것도 없지만 긴장감을 만드는 MSG 같은 설정을 계속 만드는 것이었죠. 이곳은 대만의 밀레니엄 호텔입니다. 당시 실존 인물 박채선은 베이징 캠핀스키 호텔에 묵었다고 하는데요. 벽이 두꺼워서 도청이 어렵기 때문이었다네요. 머리카락 위치로 감시당하고 있는 걸 파악하는 건 당시 실제 첩보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예, 알겠어요. 어디서 들은 목소리다 싶었는데 그럼 나중에 또 통화합시다. 김종수 형님의 목소리였네요. 그냥 결론은 닭하고 나하고는 안 맞는 거야. 그죠? 그만 튀기고 나 이제 식물, 나무 이런 거 해야 돼. 많이 파세요. 방 내부까지 도청을 시작했고 곳곳에 심어둔 머리카락 위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실제로 캐리어에 이렇게 장비를 가지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뭐라도 보여줘야 하니까 만든 영화적 설정입니다. 韩国现在过完年正缺货，缺得厉害，核桃大肉各1박。对，总共70万美金。 안기부에서 만든 가짜 회사 사무실도 실제 사건에서 따왔습니다. 제보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요즘 인천항에는 북한산으로 위장한 수산물과 농산물 밀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 당시의 뉴스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 뉴스 자체가 안기부에서 계획한 가짜 뉴스였다고 하네요. 중국산 호두를 북한산으로 속여 팔다가 공안에 잡힌 장성택의 조카 장성훈을 다시 데려오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어디 돈 좀 빌릴 데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젊은데 보위부 상자 계급에 오른 정무택. 태생부터 남다른 키워진 엘리트, 북한의 금수저 느낌으로 설정한 캐릭터입니다. 드디어 미끼를 물었구나 직감하는 흑금성입니다. 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외경제위의 리 처장이라고 합니다.
호텔 뒷문으로 오시오. 이 역시 그냥 전화 받으면서 걸어가는 장면이지만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 인서트 컷을 촬영에 붙였습니다. 조 감독이 중국에 오래 살아서 잘 아는데 중국에 옷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다며 무조건 있어야 한다고 설정했답니다. 돌고 돌아 도착한 고려관. 대만에 있는 어느 식당을 꾸며서 촬영했습니다. 꿀을 먹으려다 보면 벌에도 쏘이고 하는 거죠 뭐. 근래 보기 드문 호연적입니다. 드디어 만난 리명훈 처장. 리 처장의 인민복은 단순해 보이지만 신경을 많이 써서 제작한 옷이라고 합니다. 이성민보다 좀 더 크게 만들고 빳빳하게 각진 이미지로 캐릭터를 표현했죠. 황정민의 옷은 계절감을 살리면서 몸에 무언가 숨길 수 있고 쉽게 갈아입을 수 있는 트렌치 코트로 설정했습니다. 아이 돈이라는 게 그게 어째 그래도 빨리 사라지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정보사령부는 마르크스의 발언까지 공부합니까? 당시에 북한 간부라면 마르크스라고 해야지 마르크스라고 발음하는 건 북한 사람이 보기엔 어색한 점이라고 하네요. 남조선 정보를 넘겨줄 수 있겠어. 와, 난 정민이 형 갑자기 표정 변할 때 왜 이렇게 무서운지. 군에서 추방당한 뒤 사업을 한다는 거 당에서 그런 사람을 믿긴 쉽지 않을 것이오. 저는 군에서 추방당한 게 아니고 전역서 쓰고 제 발로 당당히 걸어 나온 겁니다. 추방이라는 단어에 긁힌 연기를 하는 흑금성을 연기하는 박서경을 연기하는 황정민. 이런 연기가 얼마나 어려울지 감도 안 오네. 제대로 알고나 얘기하이소. 이 장면 이후 냉면을 먹고 가라고 해서 식사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3년 전 이곳에서 리 차장을 처음 만났다. 이후에 나올 냉면 컷과 연결되는 장면이었지만 불량상의 이유로 삭제됐습니다. 사업 아이템은 반드시 대북 침투에 명분을 줄 수 있는 것이야만 해. 최학성은 관객이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작전을 다 말로 설명해주는 역할입니다. 케이스부터 무브먼트까지 롤렉스 본사에서도 진품이라고 판정할 만큼 완벽하게 모사된 걸작이니까 안심하고 사용해. 짭이 판을 치던 시대에 한국에서 본사가 진품이라고 판정할 만한 가품은 사실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암튼 실제 사건에서도 리명훈의 모델이 된 리호남이 시계가 갖고 싶다는 뜻을 넌지시 밝혀서 세운상과 짭 롤렉스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너무 협조적으로 변했더라는. 영화 속 소품은 1990년대 생산된 모델의 가품이긴 한데 시계 줄이 2000년대 이후에 나온 신형이라는 오게티가 있습니다. 자, 영화 공작에 숨겨진 디테일, 비하인드 스토리 TMI 1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한 내용으로 돌아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